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 완화는 천천히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진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이걸 갑자기 확 풀어주고 갑자기 공급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제죠.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 목표 첫 번째로서는 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며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 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적 권력을 내려놓는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자면 총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 공급 확대를 하면서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 제도를 좀 개선하도록 하겠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복지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목표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수립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국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서울만 봤을 때 주택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입주 물량이 거의 없죠.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이 정비사업 규제가 반드시 개선이 돼야지만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빠르게 수립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민간 임대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활성화는 뭘까요? 당연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이걸 다시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공시가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유세나 여러 세금적인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250만 호 이상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250만 호는요, 입주 물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자, 인허가라는 건 건축 허가 승인이 났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주택이 인허가 주택 공급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도 주택 인허가 실적을 전국적으로 본다면 약 10년째 평균치가 57만 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250만 호는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 주택 공급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허가가 아닌 뭘로 착각하냐면 입주 물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십니다. 입주 물량 250만 호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치로 따져본다면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약 35만 호 정도가 입주 물량으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약 175만 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5년 동안. 그러니까 평균치 그 이상을 넘겨서 지금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한 해 평균 40만 호 정도가 평균치로 잡힙니다. 40만 호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약 5년 동안 200만 호 정도가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250만 호 정도는 나오기가 어렵다. 따라서 입주 물량이 아닙니다. 인허가 물량으로 보셔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추진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무조건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면서 장수명 주택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로 분양가 상한제, 이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이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재초안, 안전진단, 이런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조정해서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앞에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조정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서로가 좀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 개선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허가, 행정 절차 단축, 그리고 관행적 규제 발굴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 또한 사전 청약을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개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자,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주택이 총 몇 호가 있냐면 약 29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호 이상에 대한 공급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1기 신도시에. 지금 분당 지역 일대의 주택이 거의 한 10만 호 가까이 있습니다. 10만 호. 그러니까 분당 정도의 주택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기 신도시는 공급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3분의 1 정도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한 거지, 이게 무조건 이렇게 실행될 거다, 무조건 10만 호 이상 공급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반을 마련하겠다 해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된다, 그냥 마련만 하는 거다, 마련만.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1기 신도시 이거 특별법 제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리모델링이 바로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임대차 시장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자, 그래서 건설 임대 등 등록 임대주택을 확충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 리츠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민간 임대주택 공급으로 촉진하면서 그런 건설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말들이 많았죠. 뭐 판교나 뭐 또 이런 지역 일대를 가보시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완전히 폐지되어서 사실상 종부세 혜택을 아예 못 받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그래서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활성화해서 확충해서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민간 임대주택을 빠르게 다시 정상화하면서 공급하면서 임대차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해서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이것도 손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지 무조건 이거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부담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 방안하는 마련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대 효과에 나와 있죠.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원 이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자,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원 이상 주택 공급이죠. 근데 이거는 뭐죠? 인허가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 인허가 기준. 250만 원은요. 지금도 계속 250만 원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따라서 한 해 평균 약 37만 호 정도가 주택 인허가 실적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5년이면 250만 호 이상은 당연히 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50만 호라고 해서 입주 물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변동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동. 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대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부담 적정 수준을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요 내용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부세 체결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 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공시가격은 이미 작년에 공시가격으로 지금 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2020년 수준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손쉽게 시행령만 개정하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 100%입니다. 100% 다주택자한테는 1주택자한테는 95%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따라서 60%까지 내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문재인 정부 초기 때로 다시 환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 80%까지 해주지 않을까 또는 90% 수준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더 조정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세부담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율 체계. 이 세율 체계는 사실 이거 개편 방안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율이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주택 세율이 아니라 그냥 1주택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이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에 이런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얘기는 뭘까요? 당연히 총선 이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와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지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1년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5월 10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 이거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재검토인 것뿐이지 바로 다주택자한테 중과를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그리고 서민주거비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해줄 거며 주택 임차자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를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취득세 개편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누구한테 생애 최초자한테 아마 부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주택자한테 취득세 중과가 있는데 이걸 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취득세 개편을 하려면 다주택자 반드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바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또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서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있었던 걸 좀 계속 풀어주겠다.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 정상화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는 LTV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DSR 안착 상한 등을 감안해서 DSR 지금 적용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안착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만 완화해 주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LTV 최대 상한 몇 프로? 80%까지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애 최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70%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80%로 우선 상향 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SR 안착 상한 등을 감안해서 우선 추진하겠다. 자, 그러면 우선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대출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DSR을 다시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서 LTV 합리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가 나왔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외에 가구, 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생애 최초가 아닌 1주택자한테는 무조건 70%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주택자한테는 LTV를 규제지역에서는 0% 나오죠.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40 또는 30%로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은 40%,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30%로 다시 0% 나오는 걸 30%로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다만 LTV를 완화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무리하게 받을 수는 없죠. 그 이유는 DSR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서 LTV를 합리화 추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DSR 때문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또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주택연금이 나눠지고 있는데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 일반형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9억 원까지 주택에 한해서 이런 주택연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올려주겠다. 공시가격 12억까지.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을 좀 더 높여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시가 1억 5천을 시가 2억 원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대 효과로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기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 환경을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 주겠다. 약 연평균 10만 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 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의 질적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생활 SOC,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교통망 이런 것들이 좀 결합할 수 있도록 임대에 대한 질적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노후 공공임대 재탄생을 하도록 하겠다. 자, 노후도 개발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서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개발 또는 리모델링 같은 거를 다시 이렇게 질적 개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주거급여 확대를 하겠다.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을 하도록 하겠다. 실시간으로 청약, 그리고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국정과제에 따라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잘 추진이 되려면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추진을 해야지 잘 추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결국엔 무리한 완화 정책이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무주택, 생애 최초자에게 우선시 해주면서 포커스를, 그리고 순차적으로 1주택으로 맞춰가면서 조금씩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은 좀 더 완화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 완화는 천천히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풀어준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공급도 완벽하게 규제를 다 개선하면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이걸 갑자기 확 풀어주고 갑자기 공급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긴 호흡을 갖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